제 나이 친구들이 하는 그 지금 일들은 취업 준비 엄청 열심히 하고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면접 학원 다니고 뭐 일하는 친구들은 뭐 야근도 열심히 하고 뭐 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제일 먼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가 지금 요 숙소죠? 네, 맞아요. 근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에어비앤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일단 마당이 딸린 100평이 넘죠. 단독주택이고요. 앞마당에서는 저기 브런치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뒷마당에서는 이제 바베큐를 할 수가 있어요. 방은 원래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 세 개였거든요. 세 개였는데 여기를 텄어요. 여기 보면 문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텄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실로 불려고. 근데 지금 너무 안 예쁘긴 한데,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커플 분들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빔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이제 여기서 술 같은 거 드시면서, 야식 드시면서 이제 영화관, 홈시네마를 연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쪽이 이제 침실. 여기서 이제 자고 아늑하죠? 이런 느낌이고, 사실상 뭐 편의 시설? 그러니까 편리함을 따지면은 뭐 호텔이랑 비교도 안 되죠. 불편한 건 되게 많아요. 뭐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그래서 이 불편함이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이 특별함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가구라던가 뭐러그,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조명, 빔 프로젝터 이런 거를 제가 다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들이 다 초기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초기 비용이 저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아무리 괜찮아도 에어비앤비로 바꾸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견적을 내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탁 계약 맺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식이 에어비앤비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예로 협찬을 받는 것도, 보통 인스타그램 협찬이라고 하면 되게 팔로워분들 되게 많고 막 몇만 이상 이런 분들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협찬을 받을 당시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00명?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냥 그 600명으로 그냥 연락을 한 거죠. 무작정 컨택을 한 거고, 아까처럼 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에어비앤비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데, 저와 같은 뭐 청년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찬해주신 제품은 제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포스팅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로워는 적어도 앞으로 커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거죠.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신 분들이 이렇게 협찬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개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부분이 다 협찬, 이 조명까지도 그렇고 러그도 그렇고요. 그래서 빔은 이틀 전에 받은 거거든요. 아, 빔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 당할 게 두려웠으면 얘기도 못 했겠죠. 얘기도 못 했고 위탁 계약도 못 맺었겠죠. 근데 거절 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한 번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두드렸죠. 아까 위탁 계약도 수십 개 중에 하나 된 것처럼 이 인스타그램 협찬도 한 70, 80개 정도 했고, 그 중에 이제 10개 정도가 된 건데, 당연히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좌절했으면 계속 더 못했겠죠. 근데 그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거절을 두려워하면 그럼 성과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경쟁자들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거기서 오는 피드백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저 이제 방도 꾸며야 되잖아요. 뭐 침대를 이제 놨으면은 이제 이거를 침대 베개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베개를 여기에 놓을까 여기에 놓을까 어디에 놓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수맥을 보고 수맥이,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인사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 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불을 그냥 개서
베개도 올려놓고 이쪽에 한쪽에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개를 어디에 놓는지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죠. 아, 분석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똑같거든요. 온라인 셀링 그 샵 운영하는 방식이랑. 그래서 여기에 그냥 세팅을 해서 놓고 그럼 손님이 하고 나면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주의 있게 막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해 먹었고 그리고 이불은 어떤 분은 여기서 안 자고 저기서 주무시네? 왜 저기서 주무시지? 보니까 빔이랑 같이 이제 하려고 놓으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의자 세팅을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쪽을 해놨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의자가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뷰를 보시면서 조금 누리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분석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베개 같은 경우도 한 10명 가신 분들 중에 9분이 다 이쪽으로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갔는지 그거를 분석한 거잖아요. 내가 뭐 감이 엄청 좋아, 내가 수맥 분석을 엄청 잘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인정하고 그걸 전제하에 이제 시작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집을 골랐을 때는 완전 그 폐허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고요. 도배랑 이제 장판도 다시 했고 세면대도 달았어요. 맨 처음 봤을 때는 그 세면대도 없었고 수도꼭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집에서 여행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연세 가격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제 기준에서 600만 원이었어요. 연세 600이고 보증금 300이었는데 그 시설 보수 비용이 연세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진짜 뭐 페인트 칠부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혼자 하잖아요. 네.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어려워서 좀 뭔가 웃긴 거예요. 스스로. 저 기계공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못 고치는 제 모습이 조금 멋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페가수령 하셨잖아요.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에어비앤비로 만든다는 게? 한 달 안에, 2달 안에 에어비앤비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천천히 나 살면서 그냥 하나씩 채워가자 이런 생각이었고 준비가 되면 그때 에어비앤비를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총 모든 수입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금액 여쭤봐도 돼요? 네, 보통 뭐 에어비앤비에서 쉽게 한 500, 600 정도 되고요. 온라인 셀링에서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익이라기보다 현물적인 건 아니니까 거기서 뭐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0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 제공받는 서비스들. 그러면 쇼피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순수익이에요? 그렇죠. 매출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난달 기준으로 4천이 나왔으니까 총 합계는 그럼 한 1,500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다른데? 아 이게 좀 이게 다르네. 아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 바꿔쳤네요. 아 그 제가 방명록 써야 돼. 제가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보면요 되게 좋아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을 그 인정해주시는 느낌이랄까요? 아, 정성스럽게 써주셨네요. 그쵸. 되게 좋아요.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더 집을 더 예쁘게 꾸며야겠고 좀 더 낭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에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 계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요? 제가 근데 첫 에어비앤비 손님 기억에 남는데 첫 에어비앤비 손님은 환불을 드렸었거든요. 전액 환불 에피소드인데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공지를 미리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생각했던 그 집이 아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해드렸던 게 첫 손님이고 그게 기억에 제일 남긴 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도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걸 또 반영을 해서 공지할 때 무조건 이제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는 걸 제일 잘 보이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면에서. 네. 여기 화장실인 거죠? 아, 네 맞아요. 화장실이고 여기가 세면대도 없었고요. 네. 이것도 다 설치했어요. 이것도 본드로 직접 했고 이것도 다 없었던 거 다 있고 페인트도 다 있고 완전 그냥
수도꼭지 이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도 없었고 수도꼭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흐뭇하죠. 되게 자랑 같은데. 건물 페인트도 제가 직접 했어요. 아, 이 건물 페인트도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이거 자랑해야겠어요. 왜냐면 진짜 더웠거든요. 여기도 지금 되게 울긋불긋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직접 한 게 느껴지죠. 약간 빈티지 느낌으로. 빈티지 느낌이고 되게 어설프죠. 네, 그래서 어설프긴 하네요. 직접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또 제주 생활 즐겨야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밖에서 보기에는 제주도 내려와서 에어비앤비 이제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 하는 게 되게 뭐 팔자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에어비앤비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에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일을 하면서 침구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뭐 화장실 거울은 어떻게 닦아야 반질반질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도전이 그래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에어비앤비를 한다 이것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 원래 계획은 계획대로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말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동기부여가 또 되더라고요.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1인 기업가, 저와 같은 1인 창업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제 성과가 나지 않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시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